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는 10일 이후 규제 지역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 대출을 받은 뒤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또 공적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 대출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도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침에 따라서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8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 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습니다. 특히 충북은 지난해 대비 321%, 부산과 대전의 허위 매물 신고도 각각 227%, 97% 상승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난 여론이 일었던 서울 반포 아파트를 7월 안으로 매각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SNS 계정을 통해서 가족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 투자는 차단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직장인 이동이나 자녀의 교육 등 실수요자분들을 위한 예외 사항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대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런 예외 사항도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부동산 상담 원하신 분들은 02-3163-2668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요 이분이 성공 투자 도와주실 것 같아요.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동안 부동산 시장 계속 살펴보신 분들은요, 이런 상황을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을 잡으려는 규제가 나오고 시장이 주춤하는 듯 하더니 다시금 상승하고 또 규제가 나오고 또 상승하고요. 이런 도돌이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공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우리 앵커도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는 규제가 일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6.17 부동산 대책 나온 게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안 되고 한 2주 정도 이제 지나면서부터 이제 직접 지금 대통령이 직접 또 나서서 이제 청와대까지 이제 나서서 지금 정부 지금 여당하고 지금 계속 이제 또 추가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자,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떻게 갈지 더더구나 이번 또 추가 규제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은 또 이야기들을 또 담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실수요자들의 아까 이제 오프닝에도 잠깐 나왔던 그렇죠.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런 규제의 효력들이 예전에 한 20번째까지만 하더라도 규제가 나와도 그것이 대부분이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강남권이나 그래도 한 서울권 정도 아니면 준강남권 정도의 고가 아파트 쪽이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3억 초과 아파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의 해당이 이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없을 정도로 그래서 더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 좀 주춤주춤하다가 또 다시 상승이 되고 자, 상승이 되고 나면 또 규제가 나오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도곡렉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파크리오 같은 경우도 강남권 아파트들인데 지금 다시 신고가를 지금 쓰고 있어서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뭐 할 정도로 지금 또 매수 심리조차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규제와 상승, 상승과 규제 또 상승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무한 도돌이표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먼저 상황을 체크를 해드리면은요. 자, 뭐 6.17 대책 나오고 추가 규제도 지금 당장 예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시장도 그렇고 전세 시장도 그렇고 모든 시장이 다 지금 뭐 상승세인데다가 그 상승세인 이유가 바로 수요 우위 시장으로 들어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그 공포 구매라고 하나요?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을 안 사면 오히려 더 센 규제가 나올 것 같아. 지금 집을 안 사면 어차피 규제가 나와도 집값은 더 올라가게 돼 있어. 차라리 지금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불안 심리, 공포 심리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또 어쨌든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자. 일단은 사고 보자. 이런 매수 심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게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그러니까 보통 매매 수급 지수라는 거는 팔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100 이하의 수치가 나오고요.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100을 넘어가는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수급 지수가 100.1을 기록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더 넘어서 지금 거의 한 3년 만에 반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집값하고 1년 후에 집값하고 비교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집값보다 1년 후에 집값이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올라간다고 대답을 하면 100을 넘어서는 수치가 나오고 아니에요. 지금 현재보다 1년 후에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대답을 하면 그렇죠. 100 이하로 이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매매 가격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게 1년 후에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보는 것들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올라갈 거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거는 그런 거죠. 1년 후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리죠. 안 사고. 그렇죠. 뭐 더더구나 하락할 것 같은데 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매수 심리가 계속 좀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더더구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무려 지금 146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전국 지금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종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투기 과열 지구에다가 투기 지역에다가 3종 세트로 서울하고 똑같이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전 쪽이 이런 것 때문에 좀 계속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대전 쪽을 조정 대상 지역이다, 투기 과열 지구다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세종 쪽에 있는 새 아파트 쪽으로 또 다시 몰려오면서 일종의 뭐 역풍선 효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종의 반사이익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같은 규제라면 세종 쪽에 있는 새 아파트를 사고 싶다. 자, 이렇게 하면서 뭐 한 3억대 정도 되는 작년에 한 3억 정도 됐던 게 지금 6억을 막 넘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세종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허위 매물이 뭐 370%가 늘어났다 그랬나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됐을 때 나타나는 뭐 그런 현상들일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뭐 청주 쪽에 또 한 1조 원 정도 투자한다는 또 어마어마한 물론 묶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천안이라든지 충북 쪽들이 지금 또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거의 충북도 138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그렇죠. 전세 시장도 지금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더더구나 전세 대란이라는 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당연히 지금 주택임대차 이제 3법 이야기가 이제 뭐 곧 이미 이제 뭐 그
의원 입법으로 지금 이제 발의는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월세 신고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3법 관련된 부분들이 뭐 어쨌든 7월 국회에 또 처리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자, 그렇다면 그 전에 그냥 전세가를 많이 올리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더더구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전세 매물이 더 적어질 수 있겠네. 그러면 나는 빨리 전세를 구해야지.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 수치로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뭐 전세 수급 지수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100을 넘어섰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3.5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뭐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 매물을 내놓겠다는 사람보다 전세를 찾는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173.5라는 정말 기록적인 지금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뭐 현재는 그래도 7, 8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그 전세나 이런 이사철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9월, 10월, 11월 소위 말하는 가을 이사철하고 이제 겹쳤을 때 이것이 지금 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역별로 한번 살펴드리면은요. 서울, 경기, 인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6.17 대책 나오고 추가 규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0.12 주간 상승률이 0.12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높은데요. 자, 놀라운 건 이 부분이죠. 자, 보통 규제가 더더구나 6.17 대책도 강력한 규제인데 6.17 대책 규제가 나오고 또 추가 규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일단 관망을 하는 거예요. 자, 매도인들도 팔까 말까 고민을 하죠. 매수인들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가 나왔을 때 가장 뭐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건데 지금 오히려 지금 규제가 나온 6월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거래량이 지금 그렇죠. 올 들어서 지금 최고치를 거의 10,000건에 육박을 하는 지금 뭐 한 3월 정도만 되더라도 한 3,000건까지도 떨어졌었고 작년 뭐 이맘때만 하더라도 역 한 5,000건밖에 안 됐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거의 9,000건, 10,000건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행동에 지금 나서고 있는 오히려 더 센 규제가 나오기 전에 오히려 뭐 하지 않으면 더 어떤 뭐 이렇게 파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더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좀 강해지기 전에 차라리 지금 팔자.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뭐 거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구별로 보면 강동 지역 그렇죠. 지금 강남 3구 쪽을 묶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강동 쪽에 지금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뭐 입주를 하고 있는 것들도 그래서 강동 쪽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도 6억 이하가 아직도 남아 있고 9억 이하가 지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9억 이하의 대출이 가능한 지역들 노원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뭐 노도강 금관구 요런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거의 뭐 주간 상승률로 봐서 전체가 0.1인데 0.24가 넘어가니까 2배 이상 오히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양주 같은 경우에는 규제 나오자마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동구 같은 경우가 지금 오히려 규제 나오고 지금 바로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인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약 한 0.1% 정도 상승한 지금 계속 상승세는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쪽에 지금 9호선 지금 연장 그러니까 GTX 비노선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교통호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올라가고 있고 하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산하고 지금 송파 쪽의 도시철도가 지금 잠실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때문에 남양주와 하남 같은 이런 교통 호재들이 높은 곳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매매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경매 시장까지 지금 서울 쪽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경매 건당 응찰률이 보통 응찰 이거 하는 사람들 숫자가 이제 뜨겁냐 안 뜨겁냐 이런 건데요. 지금 한 4월하고 5월 정도 때는 약 한 5명 정도였어요. 한 4월이 한 5.5명 정도 됐고 5월이 한
5명 정도 됐는데 지금 6월 들어서는 오히려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8명이 되니까 야 정말 네, 거의 배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경매 시장 쪽에도 또 경매 시장 쪽은 좀 규제가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쪽도 지금 많이 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당연히 수급 지수가 높다 보니까 지금 계속 상승 랠리를 갖고 있고 지금 뭐 집계하는 기관에 따라서 지금 52주 연속, 뭐 53주, 54주 연속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거의 지금 한 7, 8개월 이상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땅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전국인데요. 전국 땅값이 0.257% 지금 전월 대비해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115개월째 상승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5만 더 하면 120개월이니까 10년 동안 땅값이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면 집값 상승을 할 수 있는 당연히 그 여건이 되는 거죠. 자, 이제 22번째 부동산 대책 지금 정부에서 또 이렇게 지금 만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방향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실수요자 쪽하고 생애 최초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들라든지 청년 이런 쪽 되겠죠. 자, 전월세 거주 지금 주택임대차 3법 이런 쪽으로 지금 강화된 법안들이 지금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신도시 확대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급이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공급 더 늘려라. 이렇게 또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신도시 쪽 지금 4기 신도시도 그래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더더구나 지금 미니 신도시 도시 안에 이런 뭐 조그만한 그런 미니 신도시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공 재개발뿐만 아니라 공공 재건축까지 해서 지금 오히려 공공 쪽에서 지금 나서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다주택자들의 지금 보유세 부분이죠. 지금 종부세 인상이라든지 공제 쪽을 좀 다주택자들 쪽에 좀 인하는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지금 투기성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많이 늘리는 쪽으로 지금 법안들이나 아니면 규제책들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어쨌든 규제가 나와도 결국은 상승할 곳은 상승하죠. 자, 상승하고 나면 또 더 강한 규제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뚫고 또 상승을 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무한 도돌이표를 하는 여기에 그냥 함몰돼 있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22번 지금 가까운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어도 자, 어쨌든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많은 시세착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규제를 넘어서는 호재 입지가 어디냐. 그러니까 규제를 넘어서는 호재를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유세 지금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제 그 종부세 이제 이야기들이 나는데 어쨌든 그 세금보다 오히려 보유세보다 차익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그런 차익 입지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뭐 규제가 나오던 뭐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뭐 지금 뭐 경기가 어떤 그 어려움이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운명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탄탄한 입지를 골라서 투자했을 때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규제와 상승의 도돌이표 상황 속에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지금 전국의 아파트가 수요 우위 시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전세가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세 대란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규제를 이기는 우상향하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겠죠.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그런 정보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 세워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투자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02-315-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도 규제를 이기는 지역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개요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함께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중구 오장동인데요. 2호선과 5호선 을지로 4가역 역세권에서 방 1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2억 2,600만 원에서 2억 3,6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자,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이니만큼 상권과 업무단지 정말 가까울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의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입지와 호재 어떨까요? 네, 뭐 중구 오장동 그러면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냥 을지로 사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을지로 사가역은 뭐 중구 도심 중심, 그러니까 뭐 시내는 제일 위에 길이 종로고 가운데 길이 을지로고 그 아래 길이 퇴계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을지로 그러면 이제 가장 시내 안에서도 중심권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을지로 사가역인데 여기는 2호선과 5호선의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니까 초역세권이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그 한 걸어서 3분 조금 더 가면은요. 2호선과 4호선과 5호선 세 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트리플 역세권인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까지도 불과 도보로 3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을지로 사가역 지금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그다음에 지금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에서 도보로 3분이 조금 더 넘게 걸리는 이런 정말 황금 입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중구를 주목해야 되는 거 바로 이거죠. 야, 정말 땅값이 전국 1위, 네, 그렇죠. 지금 명동 쪽이죠. 1위가 지금 평당 약 한 6억 6천 정도가 공시지가가 되겠고요. 시세로 따지면 지금 시세 반영률이 한 65.1% 정도 되니까 약 한 10억, 그러니까 한 평이 10억인 시대예요, 여기는. 네, 그래서 땅값이 높은 곳에 정말 중심 상업지역 안에 지금 이것도 지금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 중심 상업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종로 대규모 업무지역, 그다음에 세운지구라는 미래 가치가 있는데 제가 지도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을지로 사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지금 뭐 명동역이 바로 여기니까 그렇죠. 같은 이제 중구 안에 있게 되고 충무로역도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종로, 그렇죠. 종로 3가역, 종로 5가역 바로 이 지역에 다 포진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호선, 4호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동대문 DDP 플라자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여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도 바로 도보로 3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자, 지금 이 지역 안에 어마어마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로 3가에서 출발해서 종로 5가 쪽으로 해서 충무로까지 해서 을지로 4가를 거쳐가는 바로 이 빗금친 지역, 이것이 바로 세운지구라는 곳인데요. 자, 지금 세운지구는 서울 시내 안에서 국제교류 복합지구하고 지금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하고 세운지구가 빅3다라고 할 정도 어마어마한 지금 프로젝트인데요. 자,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 안에 강남에 들어가는 현대 글로벌 빌센터, 현대 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가는 지금 그 땅이 22,000평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운지구는 시내 안에 있는 이 중심 상업지역에 무려 13만 2천 평이나 됩니다. 6배나 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을지로 사가역 쪽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예전에 없었던 그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지금 대우건설 본사하고 지금 SK 들어와 있는 바로 그 SK텔레콤 들어와 있는 바로 그 자리 트윈타워가 지금 이미 올라가 있고, 지금 서울역 쪽에서는 GTX A노선과 B노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까지 되고 있죠. 오른쪽에서는 지금 청량리 쪽에서 GTX B노선과 지금 C노선이 지금 들어오는, 자,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으로 해서 명동으로 해서 세운지구로 해서 동대문 지금 그 DDP 플라자나 동대문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지금 시내 중심권 안에서 가장 큰 변화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세운지구인데, 그 세운지구 개발의 어떤 개발 수혜를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변화의 핵심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땅값 1위가 바로 저희가 함께하는 중구고요. 중구 안에서 동대문과 명동 사이에 위치한 게 바로 저희가 만나보는 중구 오장동인 것 같아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 보고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광화문 70만 명, 동대문 15만 명,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일자리가 있는데, 자, 그 안에서 1인 가구가 무려 46%로 최대치가 되는데, 이 1인 가구들도 새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쪽이 10년 안쪽에 지어진 신축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종로와 중구 중심 업무지구 안에 있는 그런 소형이면서 그다음에 신축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것도 3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히 그런 도시형 생활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이요. 1인 가구가 뭐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 되는데 신축은 거의 없다고 하셔서요. 저희가 중구 오장동에서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으로 찾아본다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쪽 지역에 경희궁 자이 4단지라는 그 원베드룸 아파트 한 채가요, 무려 8억 5천이나 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들어가기 어렵겠죠. 자, 그렇지만 정말 기회가 있는 게 2억 2,600에서 2억 3,600 정도 사이다 보니까 전세가 1억 9천에서 2억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 을지로 사가역에서 도보 5분 안쪽 중심 상업지역에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을 2,600에서 3,600만 원 사이,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로 내가 시내 한복판에 그것도 새 집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중구 오장동에서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궁금지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무료 세미나 참석하시면요,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을 무료로 세워드리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부동산 정보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셔야겠죠. 오늘은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권호숙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두 지역을 특별히 엄선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가볼 지역 특징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지역은 마포구고요. 마포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아파트 정말 선호를 많이 하시죠. 핫한 지역으로 굉장히 열풍이 힘이 넘치는 이러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두 번째 지역을 보시게 되면 금천구 시흥동인데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의 수혜 지역으로 바로 직격타 지역입니다. 개발에 대한 수혜 바로 얻어갈 수 있는 아주 저평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개발의 열풍이 불고 있는 지역과 함께 또 개통 소식 있는 지역 두 지역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호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권호숙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인데요. 2호선 이대역 근처에서 방 1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홍대, 신촌, 이대 등등 정말 젊음의 거리, 젊음이 느껴지는 곳 바로 마포구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염리동의 정확한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입지 분석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를 보시게 되면 현재 부동산 위치를 보시면 이대역입니다. 이대역은 2호선이죠. 2호선과 5호선, 6호선을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대역에서 보시면 초역세권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세권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정말 프리미엄이 자동으로 붙을 정도로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 지역을 보시면 마포는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아현과 염리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단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한 마포구는 많은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서강대를 비롯해서 연세대, 이대, 홍대를 비롯해서 굉장히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수요까지 탄탄하게 받쳐준 데다가 또 마포구는 아시다시피 미디어 센터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거기에 대한 수요까지 정말 알차배기 이러한 입지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포구에 바로 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죠. 이한 용산구에 대한 개발의 수혜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수혜 또한 공도구에 보시면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수요까지 다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입지 조건을 갖고 있고요. 특히 마포구는 젊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화 관광 특구 지역으로서 굉장히 핫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젊은 분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열정과 활기가 넘치는 도시가 바로 마포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가보고 있는 마포구 염리동은 이대역 근처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군 풍부하고 가까이 용산도 밀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핫한 소식이 재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재개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발호재 만나볼까요? 네. 용산과 맞닿아 있는 곳이 바로 마포구다 보니까 이 용산의 수혜 지역까지 정말 직수 효과 정말 많이 받아볼 수 있는 이러한 개발의 특혜 지역이 바로 용산과 맞닿아 있는 마포구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발표하셨죠? 용산구 집장촌 정비창 미니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이런 개발 소식과 함께 또한 마포구를 한번 가볼까요? 뉴타운 지역을 보시게 되면 염리와 아현 뉴타운 지역의 15,000세대 정말 엄청난 세대의 하나의 작은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마포구는 우선 염리구역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보시면 이러한 염리구역도 4구역과 5구역이 과거에 해제가 됐습니다. 구역이 지정이 됐다가 개발 사업을 고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곳인데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보시면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는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히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이러한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이미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수혜가 바로 역을 중심으로 초역세권에 있다는 것이 이 지역의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역세권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프리미엄을 예상할 수 있는 개발의 호재인데다가 재개발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예정 지역에 부동산이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개발이 이미 시작이 돼서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아파트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미 강변북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이러한 당연히 발전소를 만나보게 되는데요. 이 개발 사업은 보신 바와 같이 지상에는 공원화, 녹지가 있고요. 지하에를 보시면 영국의 데이트 모던처럼 이러한 전시용과 또한 이벤트홀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마포는 한 3가지 문화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첫 번째 개발 사업이었고요. 두 번째 보시면 망원 유수지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전문적인 공연장이 대형 공연장이 4개 공연장이 들어오는 개발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홍대 입구에 보시게 되면 창작 문화 도시로서 출판 진흥 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죠. 그만큼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 공간 또 개발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마포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색 역세권 개발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철도부지 개발 사업이죠. 업무와 문화와 판매 시설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 이게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아무래도 역세권을 끼고 있는 개발 사업이라 그러면
특히 수색역은요, 서울시에서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한 메리트와 프리미엄과 생활의 편의시설이 주는 것이 이 지역 내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특혜를 갖고 올 수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죠. 여의도의 1.5배 개발 사업으로 비롯해서 지금 문화 사업뿐만 아니라 판매 사업과 많은 것들이 복합 시설로 들어가는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마포구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열정이 많은 이러한 도시로서 젊은이 또한 대학가 이러한 상권의 활성화 무엇보다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 가치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마포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강조해 주신 게 재개발이었어요. 마포구 염리동 일대가 다 재개발 진행 중이니까 저희도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보면서 가격 만나보겠습니다. 원룸으로 만나본다면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가격 보시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이미 내가 입주권을 확보하는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시세를 보시면 18억, 19억의 시세를 안고 있는데요. 지금 매매 가격을 보시면 입주권의 조합원 자격으로서 4억 2천에서 4억 9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예상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을 보시면 1억 7천에서 2억 7천만 원까지 있는데요. 이 가격으로서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아파트 가격을 보시고 조합원 자격으로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다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를 미리 내가 선점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기준을 보시면 2천 내에 보증금 70만 원에서 100만 원 예상하시면 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을 보시게 되면 2억 4천에서 2억 5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길게 바라보고 미래에 투자해 보시라고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격 상담은요. 02-3153-2668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자, 아파트 입주권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마포구 염리동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마포구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은 용산에 대한 개발 호재와 플러스 마포에 대한 개발 호재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러한 수혜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인근 지역 개발이 주거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 가치는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특히 마포구의 유명한 학군으로 비롯해서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마포구 염리동의 원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보너스 탭히는 거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인데요. 1호선 금천구청역과 그리고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역세권에서 자, 이번에는 투룸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2억 4천만 원에서 2억 4천8백만 원 예상되래요. 자, 이번엔 금천구 시흥동으로 넘어왔고요. 이곳은 신안산선 개통 소식이 가장 화제인 것 같아요. 입지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낙후돼 있고 저평가돼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 익히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산업단지, 지빌리산업단지와 마곡산업단지의 IT 산업의 선두주자로 이끌어지는 지역이 바로 이러한 금천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 향후에는 이러한 신안산선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 이상으로 집가 상승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흥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안산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간에 그동안에 불편한 교통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 향후에는 정말 업무지역까지 여의도까지 급행으로 20분 내에 갈 수 있다는 이러한 교통에 대한 집가 상승이 이미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 지역에는 지하철 이용이 굉장히 예전부터 굉장히 떨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지역 분석을 하다 보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하철이 가깝냐 뭐냐에 따라 집가 상승과 또 임대라든지 실제 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지하철보다는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대중교통의 편리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임대를 해보면 느낄 수가 있을 만큼 조금 특이한 이러한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산업단지에 많은 수요자들이 이 대중교통을 그만큼 많이 이용해서 그 편리성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거기에 따라 플러스 신안산선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흥 사거리에서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시흥동은 특징이 지금 관문 지역입니다. 외곽 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는 관문 지역이다 보니까 운수업과 서비스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에도 보시면 이러한 재건축이라든지 큰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이 금천육도 굉장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인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은 다음에 또한 자세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예전 금천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님, 신안산선 개통되면은요, 앞으로 어떻게 지역이 변화할지도 궁금하고요. 요즘은 개발 호재만 있다면 서울 어느 지역이든 상승이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가격 상승 기대되는 호재 어떤 거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일 큰 호재가 신안산선이겠죠. 2024년도에 개통 예정이고 시작점을 보시면 안산과 시흥, 여의도를 따라서 44.7km 인데요. 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이 급행을 이용하시게 되면 한 20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교통에 주는 단축거리는 굉장히 기회비용으로 보면 큰 것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많은 지역이 이 집가 상승이 교통으로 인한 미래 가치가 이미 상승과 미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남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발전의 수혜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은 많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금천구는 굉장히 정말 낙후가 많이 돼 있는 지역이고 저평가 지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보시게 되면 집가 상승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놀랄 만큼 가격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평가돼 있고 낙후돼 있는 지역이 현재 이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공군부대 부지에 개발이 들어가고 또한 대한전선 부지에 대형 병원과 주거 단지가 들어오죠. 그리고 금천구청역을 가보시면 정말 소외되어 있는 역이 표시가 날 만큼 굉장히 낙후가 돼 있고 열악한 역인데요. 이 역을 복합 개발을 하겠다고 이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와 동시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주변 환경이 바뀌고 다시 한번 아파트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모습은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그 전에 이미 개발이 많이 발전이 되면 발전이 될수록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기 나름이지만은 그 전에 이미 가격을 저평가되어 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 지역이 이 금천구에서 마지막 서울시의 저평가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서울 안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을 찾기가 힘든데 이 지역도 역시 올랐지만은 아직은 꽤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럼 가격 만나볼게요. 투룸 기준으로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투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웬만한 이제 사대문 안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을 보시게 되면 2억 초반대 금액은 이제는 만나보실 수가 거의 없고요. 보통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시흥도 마찬가지 2억 4천에서 2억 4,800만 원까지 형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임대 가격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2억 3,500만 원이면 이미 굉장히 많이 그만큼의 수요자들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차액이 정말 500만 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보시게 되면 얼만큼의 빠른 가격이 올라가고 정말 저평가 지역에서 벗어나는가를 확연하게 표시가 나죠. 이런 가격이 서울시에서 이제 만나보기가 힘든 게 아니라 이제는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입지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지역이 서울시에는 이제 없다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억 3,800만 원까지 형성이 돼 있어서 투자 금액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가격이죠. 500만에서 8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 보시게 되면
방의 구조에 따라는 다르겠고 또한 투룸인지 쓰리룸인지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은 투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80만 원에 이미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책정이 됐고요. 특히 이제 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건물에서 투룸과 쓰리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쓰리룸도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이용하시면 1억에서 1억 4백까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가격 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지역 아래에서 전세를 활용했을 때 원룸이 아니라 투룸을 500만 원대부터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문의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가격 보시고 또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여러 가지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보통 보시면 우리도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지형이 극히 이제 드물게 있었는데 요즘은 가끔씩 보면 이제 큰 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가끔 만나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체크를 해야 될 사항들을 보시면 이 구조별로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투룸인지 쓰리룸인지에 따라서는 가격 차이가 당연히 나겠지만은 이 구조에 따라도 약간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선호하는 구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조가 있는데요. 보통 동선이 편리한 것이 많이 선호들 하는 이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구조 형태라든지 룸의 크기와 사이즈와 방 개수와 화장실 개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 만 하시고요. 특히 옵션 구성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거주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좋아하고 크기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갖고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은 임대로 하실 투룸 같은 경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건축을 하면서 옵션을 다 제공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이 옵션이 어떠한 종류와 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도 체크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은 거실에 에어컨 한 대와 또한 큰 방, 안방에 에어컨 한 개 이렇게 두 개를 많이 넣는데요. 그만큼 삶의 질도 임차인뿐만 아니라 이 변화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옵션도 고급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미 2개 동은 준공이 나서 이미 입주도 하고 있고 거의 세도 다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하시기는 굉장히 좋으시고요. 또 2개 동은 지금 이제 막 준공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집이 다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구조와 크기가 차이는 나겠지만은 가격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거주도 가능하다 말씀드린 것은 3룸은 보통 가족 단위로 많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1인 가족이 많이 늘다 보니까 투룸도 많이 거주도 하면서 투자의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시흥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정말 빛을 못 받는 이러한 지역이라 그러면 향후에 이제부터 해 뜨기가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투자라든지 실제 거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찾으시는 입장에서는요, 너무 비싸면 또 비싸서, 그리고 너무 저렴하면 이렇게 혹시나 하고 너무 저렴해서 걱정을 또 하시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유의할 점은 이제 실제로 거주하는데 또 유의점과 투자할 때 유의점이 달라지겠죠. 많은 분들이 요즘은 또 옛날만큼은 투자를 좀 적게들 하시는 경향이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셨고 지금까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바뀐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혜택은 얼만큼 줄어들었고 어떠한 것이 더 늘어났는지 이러한 것들 세금 관계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하는 것도 좋으시고요. 특히 이제 역세권에 있는 위치가 지하철을 중심으로 보통 역세권은 형성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지역이 바로 금천구 지역은 대중교통에 대한 이러한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이 그게 늘 갈래처럼 내 습관처럼 이용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의 편리성까지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왜 그런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보면 시세가 거의 그 지역에 비슷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옵션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평가 지역이었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 똑똑한 투자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는 7월 11일에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요. 1부와 2부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일단 1부에서는 변경된 부동산 정책과 제도라는 주제로 그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알짜배기 부동산 고르는 법이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 함께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권호숙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 문자 번호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풍성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